오늘의 정석입니다. 김정수 운용혁의 정석투자법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? 네, 오늘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.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이 우리가 9월 19일 또 이제 휴일이 끝나고 그 다음 거래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시장의 자금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이벤트가 있기보다는 약간 좀 지켜보는 자금들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흘러왔던 대로 시장의 큰 뭐 방향성을 설정한다라기보다는 좀 침체된 상태에서 개별 종목 작세에 일부 테마가 붙는 요 정도 수준의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. 이렇게 좀 봅니다. 일단 9월 그 말에 또 미국 만기일도 있고 또 다음 주는 또 우리나라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외국인들의 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이 유동성 부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죠? 그게 좀 있더라고요. 테슬라 쪽에서 그 완전 자율주행 내년도에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출시될 거다.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특히 이제 이게 민감하잖아요. 반도체가 좀 민감한데 미국 쪽에서 이제 양자, 차세대 이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좀 원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냐면 지금 현재 전체 자금을 좀 크게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생성되기보다는 약간 좀 관망하거나 확인한 다음에 좀 사야 되겠다. 이런 식의 좀 자금 성격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시장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지수의 어떤 이 베팅을 좀 하기보다는 관찰도 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바텀을 좀 형성하는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식들의 이제 고점하고 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종목들은 지수는 좀 멀쩡하더라도요. 지수는 멀쩡하더라도 종목들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개별 업체들이 동시에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구간 동안에 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딱 사두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비추세 구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추석 전과 후를 우리가 좀 나눠 갔었을 때, 추석 전보다는 좀 후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수 있는 이런 좀 상황이니, 만약에 추석 전에 나오는 변동성이 진행이 된다면, 하방 변동성이 된다면은, 그동안 좀 현금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증가하는 기업들부터 먼저 좀 타켓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.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우리가 이제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2,500과 만약에 2,500 사이에 요 공간으로 만약에 온다면 그런 말씀 좀 드렸죠. 요 구간에서 사용할 현금들을 좀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. 그리고 요 공간으로 온다면 지수는 직전 저점 수준까지 다가오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저점을 좀 깨는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가던 주식들이 갑자기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또 매수 기회도 작용할 수 있어요. 또는 또 추가 매수 기회도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,575 정도 되는데 if 좀 기다려 봤다가 한 2,500이나 2,550 사이에서 순간적인 어떤 이 급락이 나온다. 그러면은 전 요 구간에 좀 현금을 만드셨던 분들은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나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. 근데 이게,
뭐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다 좋게 이야기하면 듣기는 편하실 텐데 작은 매수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딱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번 구간이 만약에 등락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배터리 쪽에서는 다른 배터리들도 있죠. 근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순위라고 봅니다. 만약에 지금 현재 41만 원 선 정도 되고 있는데 기다려봤다가 기다려보는 거야. 그러고 나서 한번 급락 조정이 나와서 37을 깨고 한 35 정도 왔다. 그러면 이런 거 좀 들어가 볼만 하다 이거죠. 현재 시장에서. 나머지 배터리를 그럼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냐? 그게 아니라 그냥 1등만 하자는 주의예요. 전체 유동성이 커지기 전까지는. 이해되죠?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딱 탑 아니면 안 한다. 전체 거래대금, 왜냐면 시장이 무슨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시장은 아니니까 딱 1등만 하겠다. 이런 마인드인 거고, 요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, 상장하기 전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상장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던 요 밸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, 배터리는 요거 딱 하나. 나머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또 의견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만도도 있고, SL도 있고, 과거에는 제가 만도도 추천해드리고, SL도 추천드렸었는데, 그때는 매도 타이밍도 제가 잘 잡아드렸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진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는데, 이번 구간에는, 현대차하고 기아 정도만, 나머지는 자동차 섹터를 좀 확산시키기보다는, 한다면은 현대차 딱 기아만 누르셔라. 이번 구간 만약에 시장이 등락 구간이 나온다면 우리가 뭐 최저점을 살 수는 없으니까 뭐 한 번에 지르지 마시고 매수를 하려면 한 두 번에 사실 분들 초보자분들 한 세 번에 사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소 두 번에 세 번 정도 나눠서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2,500이나 2,550이면은 이거 한 번 더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사야지 일단 지르고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 이런 건 반대다 이거예요. 왜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방향을 만들고 있는 구간은 아니니까. 자동차만큼 지금 현재 실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업들 많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배당금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안전마진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이게, 그런 게 있죠. 우리가 호황으로 가는 구간 동안에 자금을 끌고 왔었을 때 이게 실적으로 가느냐, 모멘텀으로 가느냐, 이게 이제 좀 다른데 자동차는 모멘텀으로 갔던 애들이에요. 저 PBR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바텀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다. 그래서 만약에 출렁거림이 나온다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딱 현대차 기아만 또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가 좀 문제입니다. 너무 많이 빠졌죠.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뭐 7만 원 깨지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5만 9,400원까지 이게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대장주 가운데서 이제 대장주인데, 그죠? 근데 그 시장에 같이 급락이 나온 주식을 보니까 그 전선주 있잖아요. 전력주, LS 일렉트릭 같은 거, 그 다음에 소성중공업 같은 거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전력주들, HD 현대일렉 같은 주식들,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한 2, 3년 동안 주도주였거든요. 종합주가 지수가 3,000에서 2,180까지 무너지는데, 그러면 이건 AI 관련된 섹터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거고, 그리고 나머지 미국 쪽에서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런 요인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제 공급가의 문제를 좀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투자 심리를 좀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기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야 된다. 이익 증가하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. 대신 이제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걸 인정을 해야 되냐면, 반도체를 좀 공략하시는 분들도, 바이오를 같이 하셔야 된다. 그래야 이제 반도체가 다시 이 원상 회복이 되기 전까지 여기서 좀 많이를 하면서 가져가셔라.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반도체만 공략하지 마시고, 바이오를 같이 공략을 하거나, 아니면 배터리에서 대빵을 공략을 하거나,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같이 공략을 해야, 이렇게 추세 복귀를 하기까지 이 텀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야지 이제 버틸 수 있다.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69,000원인데, 지금 저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, 직전에 이제 무너졌던 자리가 한 7만
2,000원 선에서 71,000원 정도가 돼요. 요 갭 끊는 신호가 좀 나오면은 이때부터 좀 유동성이 붙는 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밀리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더 샀는데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겠구나. 이 정도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바이오가 저는 계속 탑이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한양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HLB 이런 주식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세계 폐암학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이 결과치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하느냐. 충족을 하면 이제 불을 지펴서 확 바이오가 시장 무시하고 이제 개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부진하거나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킨다. 예를 들어서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 올라가고 한 종목이 급락한다. 이러면은 좀 쪼개지겠죠. 그러면은 좀 매수를 하더라도 뭐 10,000원에 살 거 10,000원에 사지 말고 한 9,000원에 산다든가 약간의 좀 디스카운트를 좀 주면 사라는 얘기죠. 왜냐면은 돈이 뭉치지 않고 분산되는 거니까. 근데 결국은 또 바이오가 간다. 전 이런 시각이에요. 그래서 삼성 바이오리스도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잘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유한양의 5종목으로 좀 이야기 들었던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런 주식은 저는 이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. 요번에 포트의 바이오가 중심되는 요 비중이 제일 많아야 된다. 요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의 전략을 세웠었을 때 제시해드리는 2,500과 2,550이 왔었을 때 필요한 자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돌아서게 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래도 상관없다. 그러면 그때 또 눌리는 자리에서 사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췄는데 놓쳐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게 차라리 안전한 거예요. 정작 사야 될 때 현금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. 제 전략이 좀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돼서 이 험난한 구간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어제 뭐 다른 종목군들도 그랬지만 제약바이오가 평소랑은 다르게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밀려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바이오 계속해서 굳건히 좀 믿어보자 의견 주시네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운용혁이었습니다.